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경제적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경제해우소입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 우리 채널을 아껴주시는 구독자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 내가 나이가 꽤 있는데 이런 기초적인 것을 물어봐도 될까라거나 남부끄러운 질문이 아닐까라며 조심스럽게 댓글을 남겨주시는 구독자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 용기 내어 질문을 던지는 그 열정이 여러분의 노후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법입니다. 구독자분들이 남겨주신 질문 덕분에 같은 고민을 하던 수많은 분이 함께 배울 수 있습니다. 용기 내어 소중한 질문을 남겨주시는 모든 구독자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오늘 여러분의 귀한 질문들을 토대로 세상에서 가장 이해하기 쉽고 명확하게 실질적인 해결책을 짚어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식 매도와 세금 그리고 건강보험료 문제로 고민 중인 구독자님의 사연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3년 전 위탁계좌를 만들어 주식을 매수하셨는데 수익이 나면서 연간 2천만 원이라는 기준선 때문에 걱정이 많으신 상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히 팔까 말까를 고민하기보다 내 수익의 성격을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식으로 돈을 벌면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주가가 올라서 얻는 매매 차익과 기업이 나눠주는 배당금입니다. 현재 국내 상장 주식을 직접 매매해서 얻은 수익은 대주주가 아니라면 2천만 원 합산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해외 주식이나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 그리고 모든 종류의 배당금입니다. 이것들은 1년에 2천만 원을 넘는 순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고 무엇보다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에 치명적인 영향을 줍니다. 자녀분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계신 구독자분들이라면 이 2천만 원이라는 숫자를 생명줄처럼 관리하셔야 합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단 1원이라도 초과하는 순간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지역가입자가 되면 소득뿐만 아니라 현재 살고 계신 집과 보유한 자동차까지 점수로 환산되어 매달 수십만 원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어하기 위한 구체적인 매도 전략은 수익의 분산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평가 수익이 3천만 원이라면 올해 1,500만 원어치만 팔아서 이익을 확정짓고 나머지 1,500만 원은 내년 1월 1일 이후에 파는 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연간 소득을 2천만 원 이하로 유지하면서 세금 폭탄과 건보료 탈락을 동시에 막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더 정교한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주식 중에서 손실이 난 종목이 있다면 수익이 난 종목과 동시에 팔아버리는 것입니다. 이를 손익통산이라고 하는데 이익 2천만 원과 손실 500만 원을 같은 해에 확정 지으면 국가에서는 내 수익을 1,500만 원으로 계산해 줍니다. 이렇게 하면 팔고 싶은 주식을 더 많이 팔면서도 기준선인 2천만 원 아래를 유지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단순히 오래 보유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세금과 건보료라는 비용을 계산했을 때 때로는 이익을 나누어 실현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내 주머니에 남는 돈을 훨씬 더 많게 해줍니다. 지금 당장 내 계좌의 종목들이 배당주인지 해외 ETF인지 먼저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올해 이미 받은 배당금이 얼마인지 계산해 본 뒤 남은 한도 안에서만 매도 버튼을 누르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제는 일반 계좌에서 ISA 계좌로 종목을 옮길 때 실제로 어떤 계산기를 두드려 봐야 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구독자분께서 이미 일반 계좌로 타이거, 미국 S&P 500 같은 종목을 사두셨을 텐데 이걸 팔고 다시 사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이 아까워 망설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지금 수익이 200만 원 정도 났다면 일반 계좌에서는 나중에 팔 때 30만 8천 원이라는 세금을 떼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세금을 내고 ISA 계좌로 옮겨두면 앞으로 발생하는 수천만 원의 수익에 대해서는 200만 원에서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고 그 이상의 수익도 9.9%라는 아주 낮은 세금만 내면 됩니다. 10년 뒤, 20년 뒤를 내다본다면 지금 당장의 세금 수십만 원을 아끼려다 나중에 수백만 원의 세금을 더 내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특히 해외 지수를 추종하는 ETF의 경우 매매 차익에 대해 15.4%의 세금이 붙는데 이 금액은 고스란히 금융소득 종합과세 2천만 원 기준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ISA 계좌로 옮기는 순간 이 수익은 2천만 원 합산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므로 건강보험료 피부 양자 자격을 지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만약 현재 수익이 마이너스이거나 본전 근처라면 세금 걱정이 전혀 없으니 하루라도 빨리 ISA 계좌로 갈아타는 것이 무조건 유리합니다. 이미 수익이 크게 난 상태라 세금 부담이 크다면 올해 ISA 납입 한도인 2천만 원만큼만 먼저 팔아서 옮기시고 나머지는 내년으로 나누어 옮기는 분산 전략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구독자분들이 꼭 아셔야 할 복리의 마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일반 계좌에서는 배당금이 들어올 때마다 15.4%를 떼고 남은 돈만 재투자할 수 있지만 ISA 계좌에서는 세금을 떼지 않은 원금 그대로를 다시 주식 사는데 보탤 수 있습니다. 이 사소해 보이는 차이가 2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 자산의 덩치를 수천만 원 이상 차이 나게 만듭니다.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허락한 합법적인 절세 주머니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투자의 고수가 되는 길입니다. ISA 계좌에 납입 한도는 연간 2천만 원이지만 올해 다 채우지 못한 금액은 내년으로 2월 되므로 지금 당장 큰 돈이 없더라도 계좌부터 만들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독자분들의 소중한 노후 자금이 세금으로 새나가지 않도록 오늘 당장 내 계좌의 주소지를 절세 계좌로 옮기는 결단을 내려보시길 바랍니다.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탈락을 걱정하시는 구독자분들을 위해 조금 더 실질적인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1년에 배당금으로 1천만 원을 받고 주식을 팔아 500만 원의 수익을 냈다면 일반 계좌에서는 총 1,500만 원의 소득으로 잡힙니다. 여기에 다른 이자 소득이나 연금 소득이 합쳐져 2천만 원을 넘게 되면 그 즉시 자녀의 피부양자 명단에서 이름이 빠지게 됩니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순간 국가에서는 구독자분이 보유한 아파트 공시지가와 자동차 배기량까지 낱낱이 점수로 매겨 매달 고지서를 보냅니다. 이렇게 되면 배당으로 받은 돈이 고스란히 보험료로 나가는 억울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하지만 똑같은 수익을 ISA 계좌에서 냈다면 이 모든 금액은 소득 산정에서 빠지기 때문에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할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매달 수십만 원, 1년이면 수백만 원의 현금 흐름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구독자분들이 용기 내어주신 질문 덕분에 우리는 이렇게 중요한 자산 관리의 지혜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해우소는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위해 항상 가장 쉽고 정직한 답변을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이 가장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부분은 ISA 계좌의 만기 이후에 펼쳐지는 놀라운 절세의 기회입니다. ISA 계좌는 보통 3년의 의무 가입 기간이 지나면 만기가 돌아오는데 이때 이 돈을 그냥 찾아서 일반 통장에 넣어두는 것은 금쪽 같은 기회를 발로 차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만기 자금을 연금저축이나 IRP로 옮기면 국가에서는 옮긴 금액의 10%를 최대 3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해주는 아주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는 연금 계좌의 기존 연간 공제 한도와는 별개로 주어지는 보너스 같은 혜택이므로 은퇴 후 소중한 생활비를 지키려는 구독자분들에게는 놓쳐서는 안 될 최고의 필살기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실무적인 팁을 하나 드리자면 ISA 만기 자금은 반드시 만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연금 계좌로 옮겨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60일이라는 골든타임을 놓치면 추가 세액공제 혜택은 연기처럼 사라지게 됩니다. 또한 연금 계좌로 옮겨진 자금은 나중에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때까지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계속 굴릴 수 있는 과세 이연 효과를 누리게 됩니다. 배당금이 나올 때마다 세금을 떼지 않고 원금 그대로 재투자되는 이 마법 같은 과정이 구독자분들의 노후 자산을 시간이 갈수록 더 크고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는 데 있어 ISA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일반 위탁계좌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연간 2천만 원 기준에 꼬박꼬박 합산되어 구독자분들의 건보료 피부양자 자격을 위태롭게 만들지만 ISA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은 이 합산 기준에서 완전히 제외됩니다. 즉, ISA 안에서 수억 원의 수익이 나더라도 건보료 산정 시 소득으로 잡히지 않기 때문에 자녀의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할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매달 수십만 원의 고정 지출을 막아주는 결정적인 방패가 됩니다. 만약 지금 일반 계좌에 수익이 크게 난 종목이 있어 매도 시 세금이 걱정되신다면 한꺼번에 팔아치우기보다 연도별로 나누어 수익을 확정짓는 분산 매도 전략을 쓰셔야 합니다. 올해 확정짓는 수익과 배당금이 2천만 원을 넘지 않도록 철저히 계산기를 두드려 보십시오. 만약 이미 한도에 가까워졌다면 나머지 물량은 내년 1월 이후로 넘겨서 매도하는 것이 세금과 건보료 폭탄을 피하는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구독자분들이 용기 내어주신 질문 덕분에 우리는 이처럼 정교한 자산 관리의 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6년의 거친 경제 환경 속에서도 자산을 지키는 가장 큰 힘은 결국 아는 만큼 보인다는 진리입니다. ISA 계좌는 단순히 수익을 내는 수단이 아니라 국가가 공식적으로 허락한 합법적인 절세 바구니라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일반 계좌의 경우 매매 차익에 대해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되지만 ISA는 수익의 200만 원에서 서민형 400만 원까지 비과세가 되고 초과분도 단 9.9%의 저율 분리과세로 종결됩니다. 이 엄청난 세금 차이만으로도 장기 투자 시 수익률의 격차는 상상 이상으로 벌어지게 됩니다.
구독자분들께서 무지한 상태로 일반 계좌에서 타이거 S&P 500 같은 종목을 사셨다고 자책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그 가치를 깨닫고 절세 계좌로의 이사를 준비하는 것 자체가 이미 성공적인 투자의 길로 들어서신 증거입니다. 현재 계좌 상황을 냉정하게 점검해 보시고 수익이 적거나 손실 중인 종목부터 차례대로 ISA 계좌로 옮겨보시길 바랍니다. 경제해우소는 구독자분들이 세금과 보험료라는 거친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평온한 은퇴 생활을 누리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가장 정확하고 쉬운 길잡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2026년 하반기로 접어들며 금융시장의 금리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 구독자분들이 ISA 계좌를 더 지혜롭게 활용하는 방법은 바로 채권형 ETF를 적절히 섞어주는 전략입니다. S&P 500이나 나스닥 100 같은 주식형 자산은 장기적으로 큰 수익을 주지만 시장이 흔들릴 때는 변동성이 커서 불안할 수 있습니다. 이때 ISA 계좌 안에서 발생하는 이자 소득에 대해서도 비과세와 저율과세 혜택이 적용된다는 점을 이용해 자산의 20에서 30% 정도를 우량한 국채나 회사차의 ETF에 배분해 보십시오. 주식 가격이 떨어질 때 채권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어 전체 자산이 크게 깎이는 것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매달 들어오는 이자가 여러분의 소중한 현금 흐름이 될 것입니다. 70대 이후를 준비하는 구독자분들이라면 상속세에 대한 고민도 시작하실 시기입니다. ISA 계좌는 본인이 생전에 절세 혜택을 누리는 도구이기도 하지만 사후에 배우자나 자녀에게 자산을 물려줄 때도 매우 유리한 자산입니다. ISA 계좌 내의 자산은 상속 시 평가 금액이 확정되어 계산되는데 만약 배우자가 이 계좌를 승계받아 연금 형태로 전환하게 되면 상속세 부담을 늦추거나 줄일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단순히 일반 통장에 현금을 두는 것보다 ISA라는 법적 울타리 안에 자산을 모아두는 것이 다음 세대에게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현명한 유산이 되는 셈입니다. 이제 실무적으로 구독자분들이 스마트폰 주식 앱인 MTS에서 가장 많이 헷갈려 하시는 소닉 통산 확인 방법을 짚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이 계좌 잔고 화면에 보이는 수익금만 보고 나중에 세금을 얼마나 낼까 걱정하시는데 사실 MTS 메뉴 중에는 ISA 전용 세금 계산 화면이 따로 있습니다. 검색창에 절세나 ISA 세금이라고 검색해 보시면 현재 내가 번 돈과 잃은 돈이 어떻게 합쳐져서 최종적으로 과세 대상 소득이 얼마인지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화면이 나옵니다. 이 화면을 수시로 확인하시면서 올해 확정짓는 순이익이 2천만 원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을 지키는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일반 계좌에서 ISA로 자산을 옮길 때 주의해야 할 납입 한도 관리법도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ISA는 1년에 2천만 원까지만 입금이 가능하지만 올해 다 채우지 못한 한도는 내년으로 이월됩니다. 만약 작년에 계좌만 만들어두고 한 푼도 넣지 않으셨다면 올해는 작년 한도 2천만 원에 올해 한도 2천만 원을 더해 총 4천만 원까지 한꺼번에 옮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월된 한도를 잘 활용하면 일반 계좌에 묶여 있던 큰 자금을 더 빠르게 절세 계좌로 이사시킬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모든 주식을 팔아 옮기기보다는 이 한도 안에서 수익이 적거나 마이너스인 종목부터 순차적으로 매도하여 옮기시는 것이 세금을 한 푼이라도 더 아끼는 길입니다. 구독자분들이 가장 우려하시는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전환 문제는 결국 1년간의 합산 소득을 어떻게 분산하느냐의 싸움입니다. 만약 일반 계좌에서 이미 수익이 꽤 나서 고민이시라면 올해 다 팔지 말고 내년 1월 이후로 나누어 파는 지혜를 발휘하십시오. 수익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2천만 원이라는 건보료 탈락 기준선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모든 투자를 ISA 계좌 안에서 진행하여 거기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이 아예 건보료 소득 산정 대상에서 빠지게 만드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구독자분들의 용기 있는 질문이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지키는 든든한 시작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2026년 말 기준으로 ISA 만기 자금을 연금 계좌로 옮겼을 때 실제로 내 통장에 얼마의 현금이 돌아오는지 구체적인 숫자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만약 3년 동안 알뜰하게 모은 ISA 자금 5천만 원을 만기 시점에 연금 저축이나 IRP로 이체한다면 국가에서는 이체 금액의 10%인 500만 원을 세액공제 대상 금액으로 인정해 줍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하실 점은 이 혜택의 한도가 최대 300만 원까지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5천만 원을 옮기더라도 300만 원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게 되는데 소득 수준에 따라 16.5%의 세율을 적용받는 구독자분이라면 이듬해 연말 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49만 5천 원을 현금으로 돌려받게 됩니다. 앉은 자리에서 약 50만 원의 공돈이 생기는 셈이니 이보다 확실한 확정 수익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렇게 연금 계좌로 옮겨진 자금은 이제 구독자분들의 평생 월급을 만들어내는 마법의 지갑이 됩니다.
특히 ISA 계좌에서부터 훈련해온 S&P 500이나 배당 성장주 ETF 전략을 연금 계좌에서도 그대로 이어가시길 권장합니다. 미국 배당 다우존스 ETF처럼 매달 혹은 분기마다 꼬박꼬박 배당금을 주는 종목을 담아두면 그 배당금이 연금 계좌라는 주머니 안에서 세금을 한 푼도 떼이지 않고 다시 재투자됩니다. 일반 계좌였다면 배당을 받을 때마다 15.4%를 국가가 먼저 가져갔겠지만 절세 계좌 안에서는 그 세금만큼의 돈이 내 계좌에 남아 스스로 몸집을 불리는 복리의 엔진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차이가 10년이 쌓이면 여러분의 노후 생활비 규모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70대 이후의 구독자분들에게 가장 추천하는 포트폴리오는 이른바 배당 성장형 포트폴리오입니다. 단순히 높은 배당을 주는 종목보다는 매년 배당금을 늘려가는 기업들에 투자하는 미국 배당 성장 ITF를 자산의 절반 정도 채워보십시오. 여기에 나머지 절반은 S&P 500이나 국채 ETF를 섞어서 안정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시장이 하락할 때는 배당금이 버팀목이 되어주고 시장이 상승할 때는 주가 상승의 혜택까지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유지에 전혀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 ISA와 연금 계좌를 결합한 전략의 핵심입니다. 많은 구독자분이 주식 앱으로 이런 복잡한 계산을 다 할 수 있을까 걱정하시지만 사실 요즘 증권사 앱들은 연금 관리라는 메뉴 하나로 이 모든 과정을 아주 쉽게 보여줍니다. 내가 올해 얼마를 입금했고 나중에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막대 그래프로 친절하게 설명해 주니 겁내지 말고 메뉴를 하나씩 눌러보십시오. 만약 앱 조작이 너무 어렵게 느껴진다면 자녀분들에게 내 ISA 만기 자금을 연금으로 옮겨서 세금 환급받는 것 좀 도와달라고 말씀해 보십시오. 자녀분들도 부모님이 이렇게 현명하게 자산을 관리하시는 모습에 깜짝 놀라며 기쁜 마음으로 도와드릴 것입니다. 이는 가족 간의 자연스러운 경제 대화로 이어지는 좋은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2026년은 고령화 사회가 더욱 깊어지면서 국가에서도 개인의 노후 준비를 돕기 위한 세제 혜택을 계속해서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혜택은 가만히 앉아 있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직접 계좌를 만들고 일반 계좌에 있던 종목을 정리해서 절세 계좌로 옮기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구독자분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가 단순히 이론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의 실제 계좌에서 수익으로 증명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경제해우소는 여러분이 자본주의라는 거친 바다에서 은퇴라는 평온한 항구에 무사히 닻을 내릴 때까지 가장 따뜻하고 정확한 등대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이 부부 공동의 노후를 준비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필살기가 있습니다. 바로 ISA 계좌의 혜택이 1인당 하나씩 주어진다는 점을 활용한 부부 합산 절세 전략입니다. 많은 구독자분이 남편 혹은 아내 한 명의 명의로만 모든 자산을 관리하시곤 하는데 이는 국가가 주는 비과세 혜택을 절반만 쓰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한 명의 명의로 4천만 원을 굴리는 것보다 부부가 각자의 명의로 2천만 원씩 나누어 ISA 계좌를 운영하면 어떻게 될까요? 비과세 한도가 2배로 늘어나 일반형 기준으로 400만 원, 서민형 기준으로는 무려 800만 원까지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강력한 방어막이 생깁니다. 자산의 덩치가 커질수록 이 주머니를 두 개로 나누어 관리하는 것이 나중에 건강보험료 폭탄을 막는 가장 영리한 방법이 됩니다. 여기서 구독자분들이 특히 주의하셔야 할 실패 사례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채널에 사연을 주신 한 구독자분께서는 일반 계좌에서 큰 수익이 나자 기쁜 마음에 하루 만에 모든 주식을 팔아 이익을 확정 지으셨습니다. 그 결과 그해 금융소득이 4천만 원을 넘게 되었고 자녀분의 피부양자 자격에서 즉시 박탈되셨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그동안 소득이 없어 신경 쓰지 않았던 본인 명의의 아파트와 자동차에 대해 건강보험료 점수가 매겨졌고 매달 60만 원이 넘는 고지서를 받게 되신 겁니다. 주식으로 번 돈의 상당 부분이 보험료로 빠져나가는 억울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이런 비극을 막으려면 반드시 수익을 연도별로 쪼개서 실현하거나 애초에 ISA 계좌 안에서 수익을 내어 건보료 소득 산정 대상에서 아예 제외되도록 세팅했어야 합니다. 또 다른 흔한 실수는 ISA 계좌의 종류를 잘못 선택하는 것입니다. 은행 창구에서 권유받아 만든 ISA 계좌 중 상당수는 신탁형이나 일임형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계좌들은 우리가 원하는 타이거 미국 S&P 500 같은 ETF를 직접 사고 팔기에 매우 불편하거나 수수료가 비쌀 수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이 스마트폰으로 직접 종목을 고르고 주문하려면 반드시 중개형 ISA 계좌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만약 지금 내 계좌가 어떤 종류인지 모르겠다면 증권사 앱을 켜서 계좌명 뒤에 중개형이라는 글자가 붙어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중개형으로 전환하거나 새로 개설하는 것이 장기 투자의 효율을 높이는 길입니다. 가장 안타까운 실패 사례는 계좌에 돈만 넣어두고 주식을 사지 않는 현금 방치형입니다. ISA 계좌에 2천만 원을 입금하면 화면에 잔고가 뜨니까 투자가 다 된 줄 알고 몇 달을 그냥 보내시는 구독자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지만 계좌에 들어있는 현금은 연 0.1% 수준의 아주 낮은 이자만 붙을 뿐입니다. 그 사이에 S&P 500 지수가 10% 올랐다면 여러분은 입금만 해두고 주문 버튼을 누르지 않은 탓에 앉은 자리에서 200만 원의 수익 기회를 날려버린 셈이 됩니다. 입금은 쇼핑을 하기 위해 지갑에 돈을 채운 것일 뿐 직접 물건을 집어 장바구니에 담는 주문 과정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돈이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구독자분들께서 자녀나 손주에게 자산을 물려줄 때도 ISA는 훌륭한 다리 역할을 합니다. 성인 자녀에게 10년간 5천만 원까지는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하다는 점을 활용해 보십시오. 자녀 명의의 ISA 계좌를 만들어주고 그 안에서 S&P 500을 사게 하면 자녀는 젊은 시절부터 절세 혜택을 극대화하며 자산을 불려 나갈 수 있습니다. 부모님은 건보료 걱정 없이 자산을 운용하고 자녀는 비과세 혜택을 받으며 종잣돈을 만드는 이 구조야말로 온 가족이 경제적으로 행복해지는 2026년형 자산관리 모델입니다. 경제해우소는 구독자분들이 이런 실무적인 실수 없이 완벽하게 자산을 지켜내실 수 있도록 끝까지 곁에서 돕겠습니다. 고물가 시대는 단순히 아끼는 것만으로 자산을 지킬 수 없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가진 현금의 가치는 물가가 오를수록 눈 녹듯이 사라지기 때문에 기업의 이익과 함께 성장하는 S&P 500과 같은 자산에 올라타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때 ISA 계좌 안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그냥 슬퍼만 하지 마시고 오히려 세금을 줄이는 영리한 도구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어떤 종목에서 100만 원의 손실이 났다면 다른 종목에서 난 200만 원의 수익과 합쳐져 국가에서는 여러분이 100만 원만 번 것으로 인정해 주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독자분들이 건강보험료 기준인 2천만 원을 넘기지 않게 조절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기술 중 하나인 손익통산의 핵심입니다. 팔지 않고 가지고만 있는 종목의 손실은 인정되지 않으니 만기가 다가올 때 이익이 난 종목과 손실이 난 종목을 함께 매도하여 전체 수익 규모를 낮추는 지혜를 발휘해 보십시오. 80대 이후를 준비하시는 구독자분들이라면 이제 내 자산이 가족에게 어떻게 전달될지도 고민해 보셔야 할 시점입니다. ISA 계좌의 자산은 상속 시점에 그 가치가 공정하게 평가되는데 배우자에게 상속될 경우 6억 원이라는 높은 공제 한도를 활용해 세금 부담 없이 노후 자금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현금이나 부동산으로 물려주는 것보다 절세 혜택이 살아있는 주식 자산의 형태로 물려주는 것이 가족이 나중에 현금 흐름을 만드는데 훨씬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특히 ISA 계좌는 해지하지 않고 배우자가 승계하여 계속 운영할 수 있는 장점도 있으니 가족 간의 경제적 유대를 강화하는 도구로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이 자주 하시는 질문 중에 지금 주가가 너무 높아서 무서운데 나중에 사면 안 될까라는 걱정이 많으신데요. S&P 500은 지난 수십 년간 수많은 위기와 고점을 뚫고 우상향해 왔으며 가장 비싸다고 생각한 오늘이 10년 뒤에는 가장 싼 가격이었다는 사실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큰돈을 넣는 것이 두렵다면 매달 생활비의 일부를 조금씩 나누어 담는 분할 매수 전략을 쓰시면 됩니다. 비쌀 때는 조금 사고 쌀 때는 많이 사게 되는 이 단순한 원리가 구독자분들의 평균 매수 단가를 낮춰주어 심리적인 안정감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기술 발전 속도와 경제 변화는 우리를 때때로 불안하게 만들지만 그 변화의 중심에 서 있는 글로벌 기업들의 주인으로서 당당하게 투자를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자분들이 용기 내어주신 아주 기초적인 질문들이 사실은 우리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질문들이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경제해우소는 여러분의 질문을 먹고 자라며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위해 세상에서 가장 친절한 동반자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건강보험료 걱정 없는 노후, 세금 때문에 망설이지 않는 투자를 위해 오늘 배운 ISA와 연금 계좌의 마법을 꼭 여러분의 계좌에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마트에서 장을 볼 때마다 느끼는 물가 상승의 공포는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닙니다. 현재 짜장면 한 그릇, 우유 한 팩의 가격이 오르는 속도를 보면 내 통장의 현금은 가만히 앉아서 그 가치를 잃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인플레이션의 파도를 넘기 위해 전 세계 시가총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미국 우량 기업들에 투자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입니다. 구독자분들이 ISA 계좌로 미국 지수 ETF를 사는 것은 단순히 돈을 버는 행위를 넘어 내 삶의 구매력을 보존하는 가장 강력한 방어 행위입니다. 투자를 하시다가 마음이 흔들릴 때는 오늘 우리가 나눈 절세와 건보료 혜택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남들은 수익의 15.4%를 세금으로 떼일 때 나는 온전히 내 것으로 가져가고 건강보험료 폭탄에서 자유롭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시장의 다른 투자자들보다 훨씬 앞서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기록의 중요성입니다. 내가 언제 ISA 계좌를 만들었고 만기가 언제인지, 그리고 올해 확정한 수익이 얼마인지 작은 수첩에라도 꼭 기록해두는 습관을 가져보십시오. 그 기록들이 모여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지도가 될 것이고, 나중에 자녀분들에게도 훌륭한 경제 교육 자료가 될 것입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함께 공부하신 구독자분들의 노력이 10년 뒤 그리고 20년 뒤에 평온한 오후로 보답받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경제해우소는 여러분의 질문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며 다음 시간에도 더 쉽고 명확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의 성취와 행복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경제해우소였습니다.